안녕하십니까. 수목구천병원 윤학입니다. 오늘은 오후 진료, 요양원 진료까지 잘 마쳤고요. 오후 진료 이후에 잠깐 또 짬을 내서 동종요법 무료 강좌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종요법의 기초 2강, 동종요법은 전인적이고 개별화된 개인 맞춤형 치료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그냥 취미로 꾸준히 듣다 보시면 아마 그 건강이나 의학에 대한 좀 더 그 발전된 그 관점을 갖고 계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간에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잘 지키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쨌든 서두를 빼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종요법 기초강좌 2강이고요. 오늘은 뭐냐면 동종요법의 그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동종요법은 전일적 의학이고 개성화된 치료,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암 환자도 암 치료도 예전과 달리 개별화된 치료입니다. 맞춤형 치료고 유전자 레벨까지 분석을 해서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찾아내고 환자마다 다 각각의 다른 개별화된 치료가 가장 성과가 좋다고 보고 있고, 그쪽으로 현대의학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동종요법은 이미 20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종요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어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가진 그 사람 전체를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홀리스틱 메디슨이라고 하고, 환자의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전체를 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통증이 있을 때 몸에 대한 통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이 침울한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외로움에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두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마음까지 살펴보는 의학이 동종요법입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은 전일적 의학이다. 그래서 몸만 보지 않고 마음만 또 따로 보지도 않고 몸과 정신을 함께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질병이 있는 게 아니다. 질병은 없다. 다만 어떤 질병과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한 해만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예를 들면 뭐 유방암 같은 경우도 똑같은 유방암인데 치료 방침이 예전에는 그냥 항암제 하나였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그렇게 치료를 했지만 요즘은 완전히 맞춤형으로 이게 진행이 돼서 환자마다 치료 방침이 다 틀리죠. 그래서 동종요법은 이런 의학이다. 그리고 동종요법은 증상만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이 증상이 왜 나타났지? 그리고 이 증상은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지 계속 의문점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단순히 증상만 억누르기 위한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를 그 증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전체를 보고 치료하는 것이 동종요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종요법의 또 하나의 핵심은 그 개성화된 치료,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렸어도 코가 너무 괴롭고, 어떤 사람은 목이 너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기침이 주증상이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감기가 걸리면 사실 뭐 약을 안 먹어도 낫기는 하지만 뭐 진통제를 준다든지, 뭐 가래를 좀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준다든지, 코막힘을 해소하는 뭐 항히스타민제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동종요법은 똑같은 감기에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 환자에게 증상과 그 환자를 전체로 봤을 때 그 증상에 치료하는 약이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통을 갖고 있더라도 두통의 그 캐릭터, 그 다음에 두통에 환자가 반응하는 양식, 그 다음에 두통으로 인해서 환자 마음의 변화, 뭐 이런 것까지
찾아보는 게 동종요법입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특징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람의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막연한 그냥 스트레스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게 되면 그게 전반적인 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몸의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몸의 증상이 또다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 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요법은 이 연결고리를 치료의 핵심으로 보고 접근하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동종요법 진료는 짧은 시간의 진료로는 거의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동종요법으로 환자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 그래도 빨리빨리 진료를 해서 한두 시간 안에 환자의 약을 찾아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으로는 동종요법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데 거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5시간, 6시간, 날로 따지면은 뭐 한 3-4번 정도 반복 진료를 해서 찾아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만큼 환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그 환자의 몸과 마음까지 레벨까지 접근을 해서 약을 찾아내서 동종요법 약으로 치료가 되는 환자를 보게 되니까 이게 동종요법이 진짜 약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진단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약 배송 받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어렵지만 이거를 그만두는 게 더 어렵다. 이걸로 그래도 정말 자연치유적으로 부작용 없이 호전되는 환자들을 보면은 이거를 그만둘 수는 없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동종요법 기초 강좌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제가 또 다음번에 또 더 동종요법 기초 2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